자,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는 이윤승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2025년 운전직 공무원 대비 자동차 구조원리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 문제집을 출간함에 있어서 이 문제집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교재 표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재 표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올해 이제 어떻게 단계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챕터별 개념 정립을 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은 각 챕터, 즉 자동차 일반, 엔진, 전기, 셰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저는 좀 회독을 늘렸고 이걸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단계가 뭔데? 섹션별입니다. 우리 챕터면은 큰 엔진, 전기, 셰시지만 이제 섹션이라고 하면은 그 아래 단계 이하 이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함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고 관련된 내용을 풀면은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 아닌 작은 양의 내용 보고 문제 풀고 내용 보고 문제 풀기 때문에 내용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내용을 챙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고요. 제가 문제를 계속 복원을 해오다 보니까 거의 12개년입니다. 12년치의 기출 문제가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거의 1300문제가 넘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풀어가지고 뭐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체계화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기본서의 목차에 맞춰가지고 단원별 기출 문제라고 해서 이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문제를 섹션별로 나누어가지고 그때 조각 학습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출제 빈도라고 해서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3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3개 위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기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배기량을 구하는 문제가 이때까지 기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또 출제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개념인 거죠. 물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체득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뭐까지? 뒤에 이 문제들을 응용한 문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점수들 있잖아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은 꼭 맞출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다,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양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좀 중요도가 낮은, 즉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좀 다시 출제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과감하게 별을 딱 하나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별표 하나짜리고 내용이 기본서에도 없고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기가 시험 기간 얼마만큼 남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3개짜리 문제부터 먼저 풀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점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3개짜리가 끝나게 되면 2개짜리까지는 확실하게 학습을 좀 해 두셔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2개짜리, 3개짜리만 확실하게 학습을 해도 기본 문제 이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을 거야라고 또 출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는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여력이 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분들은 별표 하나까지도 챙겨가면서 내용을 좀 확장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한테 맨 마지막에 이제 시험 마무리입니다. 지금 경기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시험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자주 주시거든요. 그럼 항상 늘상 대답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본서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로 시작하고 기본서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단 거 없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의 내용을 꼭 맞추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본서를 자주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서를 자주 보면서 빈출 문제도 챙길 수 있지만 내가 회독을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늘려갈수록 기본서에 보이는 내용들이 다르게 와닿는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회독이 늘어날수록 통찰력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자동차 구조원리 과목이 한 방에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이 섹션 어떻게 통합해서 다 아는지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더라도 수월하게, 훨씬 더 수월하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기본서로 회독을 좀 늘려가면서 마무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서 볼 때마다 너무 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는데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습하는데 이제 집중력도 좀 오래 가져가기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론을 끌어서 학습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즉, 제가 섹션별로 문제를 다 빈출 내용의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조각 정리해서 학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뭔데? 내가 오랜 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학습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개개인별로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제 개인 블로그를 구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교재와 관련돼서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공지에 정오표가 있을 겁니다. 요 밑에 보면은 댓글을 다실 수가 있거든요. 댓글 다셔가지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대답도 받으시면서 그때 교재 보면서 또 궁금한 걸 해결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학습하시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풀이 영상을 찍고 또 계속 연이어서 학습하실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영상에서 먼저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